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정을 한 인사들이 다른 탈원전 정책에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징계나 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로 연결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일단 이번 감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부터 짚어보죠. 네,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을 위해서 7천억 원이나 들였는데 예정된 시기보다 3년이나 먼저 한수원이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다른 노후 원전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월성 1호기처럼 폐쇄될 운명에 놓인 원전은 모두 10기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서 경제성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다면 다른 원전들의 폐쇄 결정에도 영향이 올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은 고쳤으면 80년까지도 쓸 수 있다는데 3, 40년 만에 폐기하는 건 혈세 낭비고 또 에너지 값이 오르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이번 결정을 주도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5년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석유공사가 캐나다 정유사인 하베스트를 3천억 원이나 비싸게 인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명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또 산업부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으라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탈원전 정책 수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 전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면은 야권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더 윗선인 청와대의 책임론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은폐 정황을 언급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법 32조를 보면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제51조를 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또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최 원장은 감사 방해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도 감사 결과에 포함될 것이라고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고발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2017년 사례를 보면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감사 과정에서 천홍욱 당시 관세청장이 사업계획서를 폐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예. 다른 부분도 하나 짚어보죠. 만약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이제 월성 1호기를 다시 돌릴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네, 단순히 부당하다는 언급을 넘어서서 가동 재개를 명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재가동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정비들만 좀 하면은 원전 재가동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가동 허가를 신청하면 원안위가 허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탈원전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여권 인사 위주로 구성된 원안위가 재가동을 허가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군요.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